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전 김경희 기자입니다. 정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그 난소공 을 했는데 방송을 볼 수 없네요. 방송을 보지 못했죠. 왜냐? 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러니까 왜 안 올렸어요? 제가 그래도 여기 책 읽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애정 있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책 읽기에. 네.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애정이 없나 보죠?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일이 너무 몰려가지고 네. 몰리다 너무 몰려가지고 일단 그래서 정말 시간이 정말 해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없었습니다. 쪼개서 해야죠. 쪼개서 하면 또 그 맛이 안 나. 한 번에 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일 때쯤이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보일 때쯤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상 올릴 거니까. 그래서 아마 월요일 저희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지난주에 녹화했던 난수공을 업로드하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이번 주에 나갑니까? 이번 주 나가죠.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가죠. 목표죠. 근데 이번 주도 근데 수요일 녹화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에? 지난주 수요일 했으니까 이번 주도 수요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규록 기자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대일기 녹화가 수요일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일정들이 빡빡하게 있었다. 네, 거의 네. 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제대로 정상화 곧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같이 한번 뭐 댓글 한번 읽어보는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댓글 읽어요? 난소공 댓글 끝났어 이제.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굿바이 주정뱅이. 네. 굿바이인가요? 아니면 헬로우인가요? 글쎄요. 헬로우 느낌 아닌가요? 아, 그래요? 난 굿바이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굿바이가 되려면 수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읽히잖아요.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에 있는 첫 번째 소설 봄밤. 봄밤. 봄밤이에요? 봄밤이에요, 앵커님? 봄밤이요. 봄밤이죠? 네. 네, 근데 봄밤이라고 합니다. 봄밤이 좀 익숙하죠. 봄밤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짧은 소설이어가지고 누구나 금방 짧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 자체를 안 읽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일단 갈까요? 예, 1분 만에 정국 기자가 내용을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정말 절망의 나락에 빠진 남녀가 연인이 되는데요. 수환이란 남자는 사업이 망하고 아내로부터 배신당해서 그냥 털털 털리고 그래서 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병도 있고 류머티즘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영경이란 여성은 이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 이제 애가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애를 뺏겨요. 그래서 그 죄책감과 고통과 상실감으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류머티즘 중증 환자와 알코올릭이 만나서 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류 커플이 됩니다. 근데 서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땡전 한 푼 없는 거의 뭐 거동을 못하는 남자이지만 헌신적으로 책도 읽어주고 돌보고 남자는 여자의 알코올 그 중독을 그냥 이해해 줍니다. 외출해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여자가 마지막으로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시면서 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이를 잃은 상처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적인 자신의 과거 때문이죠. 술을 먹을 때 남자는 병원에서 죽고 여자가 돌아올 때는 알코올성 치매로 남자에 대한 기억을 잃죠. 까지.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종우 얘기도 빼먹고 등장인물이 짧은데 등장인물이 많더라고요. 종우 얘기는 할 수 없죠. 1분에서는. 자, 그런 내용이면 저는 일단 이 소설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에 꼽힌 게 맞죠? 꼽혔죠. 네. 명단에 있는데 이 소설은 왜 근데 리포트가 안 된 겁니까? 작가가 거절했는데 이제 저 말고 다른 기자가 섭외했는데 제 생각에는 술을 미끼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작가긴 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권여선이란 작가를. 전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권여선 작가는 독립문학상, 이상문학상을 모두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수상한 작가는 대체로 50인 명단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은 특히 이제 주류 문학이라고 하죠. 주류 비주류 할 때 그 주류가 아니고 술. 네. 제목도 안녕 주정뱅이라는 작품은 없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포괄하는 키워드가 주정뱅이인 거예요. 그래서 권여선 작품 세계는 이미 평단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책으로 굉장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잖아요. 소설 자체가 쉽고
감정이입이 소설 좋아하는 분들이 제 생각에 상당수가 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취향 저격이죠. 그리고 봄, 밤이라는 제목 자체가 지금 딱이네. 어울리지 않습니까? 딱이네. 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왜 들어갔는지는 뭐 평론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위상은 충분히 50이나 들어가고 남을 만하다. 저는 보고 두 가지 포인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읽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 영경인가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편의점에서 처음 술을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아, 명장면이죠. 야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냐. 일단 맥주를 한 캔 까서 맥주를 좀 비운 다음에 그 비운 만큼 소주를 타죠. 그 좁은 구멍에 소주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로 먹으면 안 되나? 야 너무 그 장면이 기가 막혔다.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코올 중독을 지지하거나 예. 그러면 안 되죠. 알코올 중독을 미화하거나 미화.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술을 별로 이제 막 잘 먹진 않잖아요. 막 즐겨 먹진 않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시던데. 안 좋아해. 근데 알코올 중독인 분이 알코올 중독을 막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것도 있고 누군가가 술 많이 먹는다고 하면 그런데 안 좋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영경 씨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류머티즘 커플, 그래서 알류 커플이야. 둘이 사귀는데 여자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인데 중간중간 나와서 술 먹으러 나와. 외출증을 끊고 나와요. 그게 진짜 신기하죠. 네. 의사도 허락을 해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보호자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류머티즘 앓는 분이 보호자인 거죠. 뭐 그런 셈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보호자라서 서로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 술 먹고 들어가는데 막차를 타고 읍내에 내린 영경은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2캔과 소주 1병을 샀다. 편의점 스탠드에서 서서 맥주 1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후에 캔의 좁은 입구에 소주를 따랐다. 또 한 모금 마시고 소주를 따랐다. 그런 식으로 맥주 2캔과 소주 1병을 비우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몸은 오슬오슬 떨렸지만 속은 후끈후끈 달아올랐다. 꽉 조였던 나사가 돌돌돌 풀리면서 유쾌하고 나른한 생명감이 충만해졌다. 이게 모두 중독된 몸이 일으키는 거짓된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까짓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젖을 빠는 허기진 아이처럼 그녀의 몸은 더 많은 알코올을 쭉쭉 흡수하길 원했다. 영경은 컵라면과 소주 1병을 샀다.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래서 이제 소주에 컵라면에 이렇게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영화를 봤으면 이게 막 되게 와 뭐 술 맛있게 먹는 거 이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약간 좀 가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로 보니까 되게 막 나도 막 나가서 술 먹고 싶어질 정도로 밤에 읽었는데 혼자 막 맥주 한 캔 따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처절한 장면인데 맞아요. 이제 마지막 외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외출을 해요. 술을 마시러.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한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뺏기거든요. 정말 갓난아기일 때. 그 상처 때문에 사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만 조금 자기가 그 상처를 잊고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이해하는 남자는 보내주죠. 늘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나 갔다 올게, 뭐 외출하고 올게, 이게 뭐 어디를 가는지 안 나오는데 뒷부분 가면 이게 술 마시러 가겠다는 건 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하루 갔다 오지만 나중에 이틀이 사흘 되고 나중에 일주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안에서 마지막 외출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나 갔다 올게 하면서 그 남자한테도 미안하겠죠.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잊을 수 없는 이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김수영의 시 밤을 읊으면서 이제 거하게 혼자 술을 마시는 이 장면이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고. 아 그래요? 네, 네. 아주 그 문학사의 길이 남을 술 마시는 명장면을 꼽혀요. 진짜. 이게 왜냐면 앞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술을 갈급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고 나서 이걸 딱 읽으니까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굉장히 그 장면 자체는 되게 처절한 장면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포인트는 약간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라스베가스 떠나며도
술을 좋아하는 그리고 시한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니콜라스 케이지와 거기서 만난 이제 그 매춘부 여성분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술 좋아하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파국이 예정되어 있지만 있는 그대로 거기서 낯선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다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죽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스포는 아닌데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지금까지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분. 그래서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아니 그 딱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는 가족을 화재인가요? 초반에 사고로 다 잃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고 죽어야겠다. 술을 죽을 때까지 마셔야겠다. 그래서 막 술 쇼핑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술을 잔뜩 싣고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만난 매춘부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해서 술 먹고 죽을 거니까 나한테 술 끊으라는 얘기 하지 마라. 맞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맞고 싶은 게 본능이지만 선물을 하나 주죠. 조그만 술병.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감동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 원하는 이 장면이었어. 이제 그래서 술을 먹고 둘이 뭐 갈등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술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막지 않죠. 나와 그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딱 묶어갖고 술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게 좋은 건지 그건 판단이 안 되지만 여기서는 그 각자가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루버티스가 생명을 이렇게 앗아갈 나는 그걸 몰랐어. 정도인 줄 루버티즘. 몰랐어. 이거 그냥 막 약간 쑤시고 뭐 좀 못 걷고 이런 정도 아니야? 무릎 아프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이제 우린 그 정도 아니면 손가락 리모티스 같은 거 그런 거만 생각했는데 이게 척수까지 퍼지고 그러면 이제 목숨이 위험한 중증 리모티스 이런가 봐요. 한 번까지 이런. 그래서 둘이 이런 되게 힘든 상황에서 둘이 결혼식장이죠. 결혼식장. 그 아이랑이 만나는 것도 결혼식장 뒤풀이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결혼식장 그러니까 재혼 커플의 결혼식 하객으로 이제 둘 다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이제 그 재혼 커플이 결혼식 끝나고 또 웃기죠. 자기 신혼집으로 다 하객들을 불러갖고 술을 있는 대로 막. 그러니까 왜냐면 신혼이 아니라 재혼하시는 커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많게 40이 넘는 커플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40 넘어서 뭐 결혼식 크게 안 하고 작게 우리도 그럼 작게 해야 되나? 40 넘었는데 우린 초혼인데. 우린 초혼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나이도 40 넘고 재혼이어가지고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안 떠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진탕술을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죠. 그 술자리에서 이제 약간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파바박 튀죠. 파박 상대의 고통을 뭔가 이해하는 눈빛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업고 집에 오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술 취해서 뻗은 척하는데 눈 이렇게 한쪽 뜨고.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집에 데려다 준 거죠. 정말 이거는 인생에 더 이상 내가 당장 자살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남녀예요, 둘 다. 근데 여자가 그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에 아직 남은 행운이 있구나. 네. 맞아. 그게 난 그 부분도 되게 아련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 43세 퇴직을 했는데 이 퇴직한 것도 뭐 이분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이혼 이후에 이제 알코올에 빠져 살면서 성격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43세 퇴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학교에 못 있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한 지 2달쯤 지나 친구 재혼식에서 수환을 만났을 때 영경은 술을 마시면서 자꾸 가까이 앉은 수환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을 때 그녀는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의아했다. 되게 뭐랄까 사람이 얼마나 불행에 좀 오래 시달려 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약간 사람이 좀 마음이 따뜻해졌을 그 영경을 떠올리면 되게 좀 치근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남자 사연이 사실 더 끔찍하잖아요. 끔찍하다기보다 남자는 이제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기술자였나 봐요. 무슨 목공소인가? 철강 제철 뭐 큰 회사가 아니고. 그렇지. 고물상 같은 것도. 네, 그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고 이제 자기 명의로 된 재산들을 아내가 홀라당 가져가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그냥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정말 신용불량자가 돼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나중에 류머티즘 증상이 있는데
너무 아픈데 신용불량자고 막 쫓기니까 자기 의료보험도 안 돼 있고 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 친구 이름으로 대신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니 큰일 난다. 빨리 큰 병원 가라. 근데도 못 가고 큰 병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 가지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언제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상이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는 위안이 될지언정 이 불행은 사실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되게 어디가 써먹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멘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이 둘이서 책을 서로 읽어주거든요. 여자가 외출하기 전에 이제 남자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톨스토이의 부활 가운데 한 대목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좋은 점을 그러니까 분자 분모 여러분 아시죠?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분자가 위에 있는 거고 분모가 아래에 있는 거죠. 분수일 때 그래서 4분의 2면 50%인 거죠.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랬을 때 값이 1보다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1보다 작은 거고 그 여기면 1보다 큰 거다. 그래서 1이 기준인 거고 모든 인간은 1보다 크거나 작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1이 될까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남자가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되게 낮아. 내가 뭔가 좋은 남자 이 여자에게 수환이 영경에게 내가 엄청 좋은 남자라는 생각을 못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읊조리듯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분모가 어차피 내가 크기 때문에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루모티스 때문에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 같은 삶이고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라도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영경이 술 마시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죠. 술 먹으라고. 그게 여기 나온 남자가 분자를 키우는 방법. 1보다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이 분모를 줄일 수 없으니 내가 분자라도 키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좀 슬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배울 만한 태도인 것이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면 분자를 더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1보다 크려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불리함, 뭐 이미 태생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단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압도할 만한 장점을 키우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이 남자 수환의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큰 무한대에 가까운 분모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게 분자를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될까? 뭐 싶은 거죠. 옆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참 이게 우울한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이런 거 이게 다 단편인데 이게 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아마 언니들이 면회를 가서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연 끝에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그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해준 그 술 마시는 장면.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모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두고 온 남자에 대한 내가 술 마시러 나온 거잖아. 이 돌봐줘야 될 남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남자를 간병하는 간병인도 저 되게 자기에 대해서 저 자기 이게 팽개치고 남자친구 팽개치고 저렇게 나가 술이나 먹고 이런 시선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모텔에 가서 나 이제 내일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뭐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결국 돌아오기 전에 이 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남자가 죽죠. 네. 그리고 저 영경의 상태가 더 드라마틱해지죠. 알코올성 치매로 이 수환에 대한 기억을 싹 다 잃어요. 근데 참 이것도 문학적인 것이 기억을 잃으니까 수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고통에 감정이입했던 그 마음은 남아있는 거야. 그런 대목이 있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영경이 여전히 수환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엄청난 것이 증발했다는 것만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영경은 계속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다른 환자들의 병실 문을 함부로 열고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 이런 건 되게 무례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아무 뭐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너무 슬펐어요. 이 부분도 되게 그 이런 게 참 뭐랄까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이 그냥 상황을 그냥 묘사해 줄 뿐이잖아요.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 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근데 누군지 몰라도. 근데 그 상실감과 그리움 같은 거를 이렇게 되게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묘사,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걸로 함부로 열고 돌아다녔다 하는 게 되게 슬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봤어요? 그 과연 그러면 이 봄, 밤이란 작품에서 이 술이 어떤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술이 왜 중요한 글쎄요. 소재가 될? 일단 이 주인공이 아무래도 연경이잖아요. 연경이 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거 아닌가? 감로주 이런 거 아닌가? 뭔가 도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마지막 안식처. 물론 잘못 선택한 거죠.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완전 100% 옳은 선택이라고 보기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 돈으로 연경이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비난할 수도 없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소설집을 다 읽어야 그게 그냥 뭐랄까 조금 술을 다루는 이 작가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설이 다 술에 관한 이야기예요. 술이 다 중요하게 나와요. 뭐 술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뭐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 술이. 그래서 이 앞에 봄, 밤이란 작품에서의 술은 김 기자 얘기대로 굉장히 이게 어쨌든 내 중증 그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일상을 갉아먹는 독약이죠. 하지만 술을 마셔야 봄밤을 읊조리면서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막 그 아까 캔에 소주 따라 먹어야 이제 조금 배가 따뜻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이 술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니까 남자도 그걸 막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필요하기도 하고 없어야 되기도 하고 그 되게 모순적인 이 장치인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우리가 술을 좋아하면 한 번씩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을 이 스토리에 담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정도로 술이 맛있나? 좋나? 알코올 중독은 중독인 분들은 알코올 중독인 분들 뭐 진짜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눈앞에서 본 적은 없고 그분들이 쓴 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영화로 체험을 하는데 일단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정상인은 우리 몸은 인체는 술을 치사량으로 마시면 이게 안 받잖아요. 토하죠. 네. 일단 내가 먹기 싫잖아. 그리고 그래도 억지로 먹으면 막 토하고 막 자고 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작동하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저런 데다가 이렇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러니까 소주를 맥주 잔에 먹잖아. 네, 글라스에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대학생 때야 그냥 허세로 센 척 하느라 그런다 쳐도 센 척해도 내 스스로는 되게 힘들고 그쵸. 안 먹고 싶잖아. 우엑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지가 참 궁금해요.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질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떤 정신적인 그 황폐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는 거지? 그게 약간 좀 호기심은 있어요. 뭐 그게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실? 거기까지 한번? 아니 저는 그 정도로 황폐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최근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하는 뭐 상담 프로가 있어요. KBS에 몇 안 되는 롱런 예능이죠. 그거 이제 요즘에 몇 개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데리고 나온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 진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엄청 떠시더라고. 아 실제로? 실제 엄청 떠시고 되게 평소에 이야기를 이제 편하게 안정되게 하는 걸 잘 못하세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실제로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조심 나도 저 원래 술 못 먹어서 알코올 중독 되진 않겠지만은 아 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또 며칠 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어서 좀 신기했는데 이 보면은 이 연경이 저는 근데 뭐야 앞에 보면 뭐 그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되게 사람 신경질적이야 기본적으로 연경이가. 그렇지. 언니한테 막 신경질 내. 정상은 아니지. 그런 게 좀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의 어떤 그런 걸 앞에서부터 좀 설명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자꾸 둘째 언니가 좀 긁더만. 아, 좀 긁긴 긁어. 자꾸 이렇게 생뚱맞게 막 하나님 얘기하고 열받지. 열받지. 여기 보면은 막내야 기도해. 언니도 기도할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영원히라고 하는데. 어우 나 화날 것 같아. 술이 하나님이죠. 연경한테는. 주님. 술이 구원이고, 술이 구원이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그 주한이라고 여기 그 이제 아니야 주한이래. 종우라고 이제 얘네 이 그 뭐야 간병인? 그 저 수완의 간병인. 아 종우도 존재감 있어요. 종우가 갑자기 등장해서 수완이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는데 이제 뭔가 귀는 들릴 거란 믿음으로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막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해. 근데 이게 왜 한 거예요? 나는 보면서 이게 뭐 상관이 좀 있나?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그 자기가 상처를 줬던 사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접근을 했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네가 지금 보고 싶은 그 여자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위로해 주는 거겠죠. 위로도 위로지만 이제 끈 놓지 마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빨리 돌아와서 그 연경한테 잘해줘라. 나는 지금까지도 그게 생각난다. 난다. 그러니까 저 여자의 진심도 굉장히 그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어요. 근데 되게 그 내용이 좀 짠하잖아요. 짠하죠. 그리고 거의 보면 거의 동시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수환이 죽을 때 연경도 거의 의식불명돼가지고 모텔 주인이 발견해서 오는데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읽으면 소설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약간 오히려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언니들 너무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언니랑 엄마랑 막 나와서 처음에 약간 좀 갈피를 잃다가 수환 연경 얘기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약간 좀 재밌고 약간 이것도 시점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좀 있어가지고 전 좀 읽기 힘들었는데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읽으니까 그 얘기구나 싶었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전 막 좋진 않았어요. 전 이렇게 배드 엔딩, 새드 엔딩, 우울의 극단으로 너무 이야기. 우울하고 그래서 좀 요 뒤에 바로 두 번째 3인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세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부부,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하나인데 그 남자 여자는 부부고 그 부부의 친구, 그러니까 셋이 공이 다 이제 학교 때부터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 웃긴 건 이 부부도 이제 이혼 절차 중이야. 근데 이제 오랜 우정과 뭐 관성으로 하여튼 뭐 셋이 어디 속초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갖고 뭐 가면서도 그 이제 곧 이제 헤어질 부부는 막 투닥투닥거리고 그래서 이제 콘도 가서 술 먹고 그리고 또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일상에서 너 그걸 왜 놔두고 왔냐, 왜 신경질 내냐. 그리고 뭐 그래서 콘도 가서도 다 같이 둘러앉는 게 아니고 여자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혼자 술 마시고 남자 둘이 이렇게 또 식탁에서 술 먹고 이제 다른 이 부부 말고 다른 남자가 샤워하러 갔다 오니까 이 남자가 다른 그 부부 남편이 너 왜 나랑 술 먹다가 씻으러 가냐, 너 나 무시하냐, 너는 매너가 없냐, 뭐 이러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이제 다음 날 그냥 그 평범한 여행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이제 아침에 보통 해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초 여행 가면은 그 속초에서 이제 미시령을 넘어야 인제로 오잖아요. 거기 인제 황태 덕장이 유명해서 황태 해장국집 많죠. 그래서 거기서 해장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아침을 거기서 먹다가 이제 여자가 운전하거든요. 남자 둘이 술을 까요. 뭐 우리 이제 해장술? 운전은 누가 해? 여자는 이제 술 안 먹지. 근데 그러다가 여자도 술을 먹어.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술판이 벌어지는 거. 나 술 먹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가끔 뭐 이렇게 일하다가 나 잠깐 점심 먹다가 술을 먹는데 아니 오후 제게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있는 일이죠. 그리고 뭐 여행 가서도 이렇게 이들은 이제 뭐 서울로 못 오고 어디 또 저기 뭐 숙소를 잡고 또 하룻밤 더 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어지간히 술 좋아하는 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갈등이 술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술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거든. 그런 일상의 풍경들을 포착해낸 작품이에요. 뭐 뒤에 이모도 그렇고, 뭐 저기 층이라는 소설도 그렇고, 되게 일상적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다 술이 등장하고. 어떤 작품을 추천을 좀 한다면 이 소설집에서 하나를. 글쎄요, 저는 뭐 봄밤 읽고 이게 뭘 볼까 했을 때 저는 이모나 층을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 연애 얘기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소설은 또 짧기도 하고. 그 권여선 작가는 이제 1965년생이신데 이거 뭐 여담이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받을 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뭐 문학인 뭐 서명 거기도 참여하셨었고 뭐 이 경향신문의 2016년 인터뷰가 있는데 보면은 이 소설집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이 소설은 2013년에 발표했고 그때 막 크게 세월호 이제 리본도 달고 계시고 뭐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지는 알겠죠 정치적으로. 1965년생인데 이제 등단을 96년에 하셨는데 96년에 등단하고 나서 한동안 글을 못 썼대요. 왜요? 그러니까 등단을 했다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청탁이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등단을 하게 된 계기가 웃긴 게 PC통신에 빠져 계셨는데 PC통신을 하면 이게 뭐 통신이 끊기고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부팅 지루하니까 이제 글을 쓰다가 그걸 모아갖고 오, 대박이다. 냈는데 이렇게 상을 탄 거야. 와, 아, 잘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야? 그 우연히 탄 거지. 야, 우리 같은 범인들은 정말. 그래갖고 뭐 등단을 했는데 내 소설가 직함은 얻었는데 별로 이렇게 글은 청탁은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뭐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소설집을 내주겠다 대신에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써달라 그래서 이제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하셨고 등단한 지 거의 9년인가 그래서 첫 번째 소설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오영수 문학상을 타요. 그리고 2008년에 이상문학상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걸출한 이름을 존재감을 남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했던 뭐 최은영 작가나 뭐 박상영 작가나 이런 젊은 작가들보다는 한 세대 위죠. 65년생이시니까 그리고 뭐 이제 나이로 치면은 뭐 신경숙 공지영과 그렇게 뭐 비슷한데 그들과는 또 결이 다르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약간 낀 세대 작가고 소설도 좀 약간 당시의 유행 뭐 신경숙 공정 뭐 이런 페미니즘 소설 그것도 아니고 대단히 그 독자적인 노선을 간 약간 비주류 작가지만 수상 경력이나 여러 가지 소설의 무게와 그 팬덤 같은 거는 굉장히 존재감이 묵직한 작가이기 때문에 아무튼 권여선 작가의 안녕 주정뱅이 보니까 저는 약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더 지치지 않을까? 더 우울하고? 근데 뭔가 술 먹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게 묘사돼가지고 대리만족 느낄 수 있다. 아니 근데 술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소설에 나온 거는 사실 별로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술 어떨 때 먹어요? 술 전 누가 먹자고 하면 먹어요. 먼저 먹자고도 많이 하잖아. 내가 뭐 먹자고. 그건 이제 상대가 먹자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닌데. 아닙니다. 술 마시면 별로예요? 싫어요? 아니 뭐 이게 술 안 먹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안 맞아 막 재밌죠. 술 먹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약간 맨정신으로는 좀 술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네요. 누구나 계획이 있다. 쳐 마시기 전까지. 쳐 마시면 또 업돼가지고 또 신나게 또 놀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대요. 사석에서도 술 좀 그만 먹어라. 작가님이 실제로 술을 좋아하시는. 이거 본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뭐 술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술 얘기를 하려고 쓴 책들은 아니래요. 일부러 그런 작심을 하고 술에 관한 소설집을 내야지 하고 쓴 건 결코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다 술이네. 술이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안녕 주정뱅이로 지으셨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리고 경향신문 그 인터뷰 보면은 끝나가 그 인터뷰 맨 마지막에도 그래. 나 인터뷰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헤어지고 난 술 먹으러 갈 거다. 그 정도로 되게 뭐 좋아하시겠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술과 그 소설이 조합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 술 먹으면서 책 보고 싶으신 분. 술 먹으면 책 보면 졸려가지고 금방 자게 되더라고 나는. 술 마셔서. 아무튼 이번 주 소설의 엔딩은 권현 작가님 술도 좋지만 이제는 건강도 챙기세요. 뭐 이런 엔딩으로. 건강 좋을 것 챙기시겠죠. 같습니다. 원래 네. 진짜 예술가들은 건강 챙기면서 먹어요. 난 죽을 때까지 술 먹는다고. 네. 운동하면서. 원래 이렇게 여기 나오는 영경이처럼 이제 내일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막 너무 과하게 드시죠. 험하시죠.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래서 안녕 주정뱅이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엔 무슨 소설로 하는가요? 다음 주에 원래 우리가 이제 50편을 지금 차례차례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 다루지 않은 거. 장정일 작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거 책을 못 사겠던데? 절판됐나? 절판돼서 그래요? 중고밖에 없더라고. 그거 구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책이 있죠. 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저주토끼. 네. 이거 이제 장르 문학이에요. 토끼가 나와요? 뭐 그 토끼의 상징이 등장해요. 그 책이 지금 부커상 후보에 오르면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한강 작가가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잖아요. 한강은 근데 국내에서도 꽤 그래도 유명한 작가였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강 작가를 많이 대체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한승원 작가의 딸이시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유명한 작품들이 꽤 있었는데 이 지난주에 정보라 작가가 최종 후보에 올라서 다음 날 이제 저희가 뉴스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락처가 수소문이 안 되니까 출판사에서는 조금 이제 좀 홀딩을 시켜놔서 기다리라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막 연락처를 알아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평론가들이나 소설가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처음 듣는 작가라고. 근데 문학상을 하나도 못 탔어요 국내에서. 근데 이게 이제 번역가가 그걸 발견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국어상을 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례적인 성과잖아요.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기사 때문에 그 저주토끼만 읽어봤어요. 오케이. 거의 단편이거든. 오케이. 이거 지금 책방에서 팔아요? 절찬리 판매 중. 오케이. 근데 지금 거의 막 매진 사례. 절찬리 매진 사례. 네. 그래서 요새 가장 이제 좀 핫한 작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장정일 작가는 무슨 책으로 할 겁니까? 그 뭐죠? 아담이 눈 뜰 때. 아담이 눈. 네. 나 이거 왜 무슨 사라라고 생각했지? 그거는 마광수. 자 다음 주까지 여러분 그러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저주토끼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봐. 안녕. 책 좀 봐. 빠이빠이. 어머 11시 10분인데 나가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가서 먹고 오죠. 감독님 뭐 드실? 뭐 땡기신? 국밥이요? 웬일이야? 갑자기 왜 국밥이야? 그럼 뭐 여기 양평해장국 갈까? 아니요 나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그럼 제육 갈까? 아유 제육 나 너무 자주. 거기 닭도리탕. 거기 미리 연락해서 주문해야 돼. 닭도리탕. 어디 닭도리탕? 그 봉채. 봉채 닭도리탕 맛있어? 그 엉터리 해장국 가게 아세요? 바로 옆에. 그게 거기가 봉채. 봉채구나. 그럼 지금 주문해 놓으면 돼. 근데 거기 맛있어. 저는 한 번 먹어. 제육볶음이랑 같은 양념 아닐까? 제육볶음 못 먹어. 제육볶음 안 먹었다고? 네. 거기 제육 일주일에 3번 드시는 분이거든. 진짜요? 제육볶음도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제육볶음 안 먹었어? 여기 봉채 제육볶음 안 먹었다고? 네. 그럼 갑시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Let's go. 그러면 10분 뒤에 로비에서 만납시다. 근데 로비. 올라가.